자,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자, 1번 봐. 1번이 다항식 단원인데, 다항식 단원인데요. 이게 3차 방정식이랑 연관이 있지. 이게 0이면 있잖아. 이 앞에 등식의 성질이 뭐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좌변 전개되면 뭐 되죠? x의 세제곱. 우변은 곱해봤자 뭐 되지? 그래서 문제는 이거 하나만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 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그러니까 x의 세제곱이 1이라는 것도 알게 돼. 맞아? 분명히 이게 다항식 단원이라면 엄청 힘든 문제인데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2차 함수까지만 시험 범위인 학생들은 뭐 몰라도 되겠지만 연립방식 3차 방정식까지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시험 범위니까 저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 했던 내용으로 풀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1은 x의 제곱 플러스 1은 누구랑 같은 거게?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죠. 왜? x의 제곱 플러스만 남기고 x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101제곱은 세제곱한 결과가 1이니까 이거 가지고 차수 다운시킬 수 있어. 101제곱은 세제곱짜리 몇 번에다가? 33번에다가 몇 번만 더 있으면 되는 거지? 2번만 더 있으면 돼. 이게 x의 101제곱이야. 이해돼? 거기에 더하기 누구? x. 그럼 다시 한번 갈게. 마이너스 x분의 요거 얼마니까? 그럼 이것도 얼마야? 그럼 남는 분자는 뭐만 남는 거지? x의 제곱 더하기 x만 남는 거 맞아? x의 제곱 더하기 x는 누구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분의 1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x를 어떻게 찾느냐? x 뭐로 찾는 거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로 찾지? 그렇지. 근해 공식으로 찾으면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래서 루트 3i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누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고, 분모 쪽에 허수가 있는 분수식은 이대로 냅두면 감점을 당하니까 분모 분자 실수화해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데려가기 힘든 친구들은 따로따로 실수화해. 헷갈리면 따로따로 해야지. 이거 실수 한번 해보고 이거 실수 한번 해봐. 그렇게 나온 실수화해서 나온 정답이 거기 나와 있는 1번 정답처럼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어있는 정답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돼? 소리 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은 정답을 적어주지만 지금 질문 받는 문제들을 웬만하면 다 푸는 과정만 설명해주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해결을 요구할 거야. 또 질문 있는 사람? 또 질문 있는 사람? 좋아요. 두 번째 페이지 질문. 4번 먼저 가보죠. 그렇게 생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네. 이걸 누구로 나누겠다고? x 플러스 1로 나누겠대. 그럼 몫이 나오겠고 나머지 얼마 나와야 돼? x에다 누구만 나오면 나머지 나오니? 항상 말했지. 나머지에 대한 얘기 안 했다서 나눠 떨어지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나눠 떨어지는 문제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이야. x에다 누구 나오면 나머지? 마이너스로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3 나와. 이게 완성된 검산식이에요. 이게 완성된 검산식이야. 그럼 이제 질문. 자연수. 엄청 큰 자연수네. 10의 11제곱 10의 12제곱
10의 13제곱 더한 수를 누구로? 11로 나눴을 때 뭘 구해라? 이거 12, 11, 12, 13이 아니라 11, 13, 15 11, 13, 15 뭘 잘못했어? 아 여기 오케이 자 이거 1에다가 0 11번 붙이면 되고 이거 1에다 0 13번 붙이면 되고 1에다 0 15번 붙이면 되겠네.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1제곱이니까 여기가 1일 거고 13제곱이니까 여기가 1일 거고 15제곱은 여기가 이런 숫자야. 이걸 누구로 나눈 나머지? 11로 나누라는 거야. 끔찍하지. 물론 내가 곧 죽어도 이 문제 정답을 맞춰내야 되겠다. 이 문제 맞춰야지 1등급을 받을 것 같다. 그럼 저렇게라도 해야지. 시간이 꽤 걸리긴 하겠지만 실수만 안 한다면 분명히 정답을 맞춰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나머지 저렇게 빨리 찾는 게 나머지 정리야. 요거를 이 11이라는 숫자를 얘처럼 1차식의 나눗셈으로 바꿔주면 되거든.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누구를 치환할까? 10을 잠시 내가 x라고 불러볼게. x라 부르는 순간 이걸로 바뀌게 되는 거 맞습니까? 확인해봐. 10을 x라 놓게 되면 이 녀석을 x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이 얘가 되는 거 맞을까? 봐봐, 나머지 벌써 나왔잖아. 아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은 그 계산에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는 걸 알게 돼. 나머지가 얼마 나오겠어? 이걸 1로 바꿨어. 얘를 x로 놓는 순간 나머지가 금방 보여.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나와.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건 다항식의 나눗셈이니까 나머지 인정. 칠판 봐. 어디 책상 보고 앉아있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1차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의 나머지는 상수만 나오면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중요하지 않아. 상수면 다 나머지 인정인데 이건 자연수의 나눗셈인 거 맞아? 여러분들 자연수끼리 나눠가지고 나머지 음수 만든 적 있어 없어? 없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공부 안 했잖아. 선생님 수업 때도 얘기했지. 16 나누기 3을 하면 정상적인 계산은 이거야. 나머지 1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살짝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 계산은 맞아. 근데 이거 나머지 맞아 아니야? 나머지 아니거든. 왜? 3보다 더 크니까. 이건 뭔지 알아 상황이? 너무나 많은 몫을 잡는 바람에 이렇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고 있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야. 이거 나머지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요. 맞아? 얘는 덜 나눠서 나머지가 잘못 나온 거. 얘는 몫을 지나치게 크게 잡아서 나머지가 부족하게 나온 거야. 그럴 때 올바른 나머지는 먼저 이거부터 하자. 나머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나누고 있는 수만큼으로 깎아주는 거야. 그래야지 정상적인 나머지가 나옵니다. 나머지가 너무 적게 나오면 나누고 있는 수만큼을 더해주는 거야. 그래야 정상적인 나머지가 나와. 그럼 이건 원래 누구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었지? 11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인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3 나온다는 건 얘와 같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 이해돼? 너무 몫을 크게 잡아서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음수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서? 11을 더해서 올바른 나머지로 바꿔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클릭하세요. 잘 보고 지금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푸는 문제 중에 혹시 학교에서 보게 될 일주일이나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지금 여기서 푸는 문제 중에 시험 문제 한 문제만이라도 걸려도 오늘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비실이지?
자, 또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몇 번? 몇 번? 3번? 3번? 자, 3번 문제 봐. 나누고 있는 식이 나 1차식이네. 나머지는 써주면 되겠네.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x에다 뭐 넣으면 돼? x로 나눌 때 나머지 찾고 싶으면 x를 뭐 넣어주면 되니? 0 넣어주면 돼. x-로 나누고 싶은 나머지 x-2로 나눌 때 나머지 x-3으로 나눌 때 나머지 다 이거야. 이게 각각 얼마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긴 조건으로 4차식 잡는 방법. 일단 넣고 있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된 모양 먼저 만들어 놔라. 주기 되든 밥이 되든. 거기다 4차계수 얼마라고 그랬어? 4차계수 1이니까 여기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만든 4차식은 0, 1, 2, 3 넣으면 다 뭐 나오죠? 0밖에 안 나와. 그런데 0 나오는 게 아니라 0, 1, 2, 3이 나와야 된다며. 넣은 게 답이 나와야 된다며.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못 외우고 있어? 아직까지도? 말했잖아. 못 외우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저게 FX예요. 저기다 누구만 적으면 끝날까? 4만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야. 얼마나 쉬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외우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문제야. 선생님한테 너무 쉬운 문제라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한테도 쉬운 문제겠지. 어렵게 느껴지고 못 풀었던 친구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문제였겠죠. 근데 어려웠던 이유가 너희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야. 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거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있으면 써먹으라는 걸 왜 외우질 않아요? 외우지 않아서 어려운 거잖아. 멍청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다음 페이지 질문인 사람이 4번 먼저 해볼게. 4번도 첫 번째 줄 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학생들이 있고 4번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뭐 할 거 별로 없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배경식이 충분한 친구들은 먼저 3위 비식부터 넘겼을걸?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썼을 겁니다. 이게 얘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곱했는데 0이야?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0이면 되겠네. 애플, 비플, C가 0이거나 아니면 적기 좀 귀찮네. 이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뭐가 맞는 거지? 오른쪽이 맞아. 왜냐? A, B, C가 세 양수라고 그랬거든. 양수래. 생각해봐. 양수끼리 더해서 0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해결, 여기까지 못했던 친구들,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모두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이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어. 양변에 몇 배 하지? 2배. 그래. 이렇게 대답이 나온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야. 2배 해서 끼리끼리 잘 짝지어서 정리하잖아? 정말 신기하게도 완전제곱식 3개의 합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양변에 2배 처리해서 정리만 잘하면. 그러면 알게 되지. 0의 제곱, 0의 제곱, 0의 제곱이 0일 거니까 이거가 모두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A, B 같아야 되는구나. B, C 같아야 되는구나. C, A도 같아야 되는구나. 결론 A, B, C가 모두 같았다는 얘기인 거구나. 지금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줄 하나만 보고도 여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과 이때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이다. 그런데
A, B, C의 길이가 다 같은 거니까 문제는 A, B, C를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라 했지만 사실은 정삼각형이었던 거지. 정삼각형이었던 거야. 여기 A, 여기 B, 여기 C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했지만 확인해보니까 A, B, C의 길이가 다 같은 정삼각형이었던 거라고. 이해돼? 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찾는 거야? 바꿔야지 나 이거. A로. 이편 누구? A. 삼각형의 나누기 할게. 이제 높이만 찾으면 되겠네. 높이만 찾으면 되겠어. 그런데 정삼각형이니까 잘 따라와. 2대 1대 루트 3이거든.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A에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루트 3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높이에요. 이게 높이입니다. 그게 얼마래? 4분의 얼마? 이거 풀어주면 되죠. 그럼 A값 나오겠지. 아마 풀마 2개로 나올 텐데 A는 양수니까 양수만 정답 말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 이제 여러분들 뭐 웬만한 친구들이 다 노력을 할 시기야 이제는. 그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올릴 수 있는 성적의 폭이 넓지 않다. 이미 여러분들의 수학 내신은 현재 거의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자신 없지? 그럼 그 친구는 내신 안 나올 친구야.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올릴 수 있겠지만 많이 늦었어. 그러니까 이번 어떤 시험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걱정거리라든가 그런 걸 계기로 1학년 기말고사 때부터 절대 지금과 같은 불안함이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고 선생님이 외워야 된다는 말 믿고 외우세요. 풀었던 문제들 외워. 그날 배웠던 거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외워. 보고 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성적 못 올려요. 생각을 해봐.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 투자해서 배웠는데 누구는 이걸 알아. 누구는 이걸 생각을 못해. 누구는 봐서 외우고 있는데 누구는 외우지 않았다고. 그게 다 내신의 어떤 내신의 등급을 결정하는 순 차이가 되는 거야. 또 질문인 사람? 몇 번? 2번. 같은 페이지 2번? 네. 2번은 뭐부터 해야 되게? 아이디어 있는 사람 말해봐. 아이디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2번 간다? 박스에 써져 있는 식 있지? 첫 번째 전개 다 펼쳐. 그런 다음 전개했을 때 나오는 ABC의 차수 혹식 확인할 수 있나? ABC 최대 몇 차까지 나오는 전부 다 2차까지밖에 안 나와. 그럼 선생님이 지정해 줄게. 내릴 차수는 정리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랑 여기가 먼저 묶이는 게 있을 것 같거든? 확실히 모르겠어. 묶이는 게 있으면 먼저 묶어주세요.
묶이는 게 없다면 바로 인수분해 진행하면 되겠지. 우리 내림차순 한 다음에 그 내림차순에서 만들어진 식이 2차식일 때는 둘 중에 하나야. 2차항, 1차항, 상수항에 먼저 묶을 게 있으면 묶어주고, 그렇게 정리인데 묶을 게 없으면 바로 2차항과 상수항 찢어가지고 크로스해서 곱한 게 1차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수분해. 매년 그렇게 했거든? 그럼 그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거기다가 문제가 말했던 F를 B는 X, B플 C는 Y, C플 N은 Z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미리 지금 정답으로 짐작해볼게. 이 문제의 정답이 X, Y, Z였던 거야? 맞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된다는 얘기인 줄 알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이 X, Y, Z가 됐던 얘기라고.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문자 여러 개잖아. 문자 3개나 되지 않아? 내림차순 먼저 해서 인수분해. 선생님이 인수분해할 때 내림차순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인수분해 먼저 하세요.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해. 솔직히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있는 학생이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알아야지. 자, 이 이후에 구체적인 풀이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넘깁시다. 복소수 질문이 있니? 3번 문제 좀 뺄까요? 3번 문제는 너무 많이 앞서가서 그러지.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집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서 빼겠습니다. 3번 빼고 몇 번? 1번 1번부터 가볼까? 1번도 질문한 학생 어떤 부분 때문에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질문한 학생이라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 있는 거냐? 밑줄거나 제곱하면 음의 실수.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이 말을 보고 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얘가 뭐게? 알고 있는 사람 있어? 그렇지.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 풀 게 있는 거야. 순어수가 제곱될 때만 음수가 되거든요. 자기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해. 뭐지? 왜 나는 모르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대답하는 거야? 이거 언제 배운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현재까지 수학 공부를 덜 하고 있는 소홀히 했는지를 잘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과연 이거 대답한 친구들한테만 가르쳐준 걸까? 대답한 친구들한테만 따로 불러다가 이거 나중에 질문할 거니까 꼭 여기 있으라고 내가 따로 부탁한 걸까요? 아니거든. 여기 똑같이 지금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대답 요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미 일주일 뒤에 보는 중국어 성적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만큼 올리기에는 늦었습니다. 늦었어. 등급 나올 친구들이 이미 나올 상황이 돼 있는 거고 안 나올 친구들은 안 나올 상황이 돼 있는 거야. 대신 기말고사 준비할 때부터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좀 현명한 학생들이 되기를 바래. 그래서 금방 끝나죠.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야. 그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복소수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되는 거 맞니? 완전 개처럼 정리되는 거지. x에 대한 내림차수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 이게 필요하지. x의 2차항을 갖고 있냐 1차항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i가 없는 실수 부분이냐 i가 있는 허수 부분이냐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복소수가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그 말은 여기가 0이 되어야 된다, 여기는 절대 0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였겠죠. 마찬가지 구체적인 계산은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걱정되는 말인데 이미 등급 결정됐으니까 늦었다고 얘기했다고 또 수학 공부 안 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해야지.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죠.
자, 또 질문 몇 번이었지? 2번. 2번 들어. 계산하기 귀찮아서 안 한 걸까? 시키는 대로 하면 나올 텐데. 자, 간다. 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해달래. 제곱한 거 말해줄래? a제곱? 실수 부분부터 말해줘. 이거 제곱하면 나오는 실수 부분 a제곱이랑 누구 있어? 마이너스 3에다가 허수 부분 뭐 나오지? 2 a 루트 3 i 나오는 거 맞습니까? 분해 분자는 뭐래? 혈레제트니까 a 마이너스 루트 3i야. 이거야 얘들아. 일단 정리할게. 분모 정리 다시 해보자. 실수 부분 뭐 나와요? 실수 부분 뭐 나오니? 마이너스 a제곱에 4 마이너스 a제곱이 실수 부분인 거 맞아?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a 루트 3i인 거 맞고 분의 분자는 a 마이너스 루트 3i. 그럼 이제 우리 실수 하나 남았잖아. 실수 어떻게 하는 거지?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잖아. 이거 빼기 이거니까 갈게. 4-a 제곱 플러스 2a 루트 3i를 곱해주면 실수가 되겠죠. a-bi가 있다면 a 플러스 bi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간다. 합차 공식 하자. 앞에 거의 제곱 누구의 제곱에서? 4-a 제곱의 제곱 맞니? 그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인데 뒤에 거의 제곱에 i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야. 누구 되지? 빨리 말해. 누구 돼? 12 a 제곱이 되겠죠. 맞아. 분해 분자 이제 요거 지금 세미콜론 적은 거 요거랑 같다는 뜻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 분배해주면 되는 거 맞니? 그래. 그럼 이번에도 암산 갑니다. 실수 부분부터 찾을게. 실수 부분은 a에다가 4-a 제곱을 곱한 거.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a에다가 요거 곱한 거. 얼마 나올까 요거? 곱하면? 플러스 6이다. 요거 곱해도 실수 부분 나오잖아. 얼마 나오냐고? 6a 나오죠. 이제 허수 부분 찾으러 갈게. 허수 부분은 a에 2a 루트 3을 곱한 2a 제곱 루트 3i에다가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i에 얘를 곱한 마이너스 4 루트 3에 플러스 a 제곱 루트 3i가 남게 되겠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거야. 선생님이랑 여러분들 계산하는 뭐 방법이 다르지 않아. 근데 이거 계산하기가 귀찮아서 안 한 걸까? 아니면 귀찮다기보다는 문자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한 걸까?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 정도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뭐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실수가 다 끝냈어. 그럼 자 볼게. 실수 부분이 누구냐? 요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누구냐? 요게 허수 부분. 그럼 이제 문제 다시 읽어볼까? 어쨌든 그걸 계산한 결과가 뭐일 때? 실수일 때. 그럼 실수 부분에 실수니까 냅두고 이 허수 부분이 뭐가 됐길래 실수라고 말한 걸까? 0이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알아? 허수 부분에 있는 분자 정리할게. 2a제곱 a제곱 루트 3이니까 3a제곱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이 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실수라고 얘기한 거고. 어라? 루트 3으로 나눌 수 있겠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3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럼 3a제곱은 4, a제곱은 3분의 4,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유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정답이었겠지. 계산이 아까처럼 막 이소분해 되는 공식 같은 거 이용해서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한 거 있냐?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제곱해달라는 게 제곱했고 캘리제트 써달라는 게 캘리제트 쓰고 실수해야 될 필요가 실수를 해야지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누군지 알 거 아니야. 실수하는 게 이게 설마 실수하는 게 복잡했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 잘했으면 실수할 때 합차공식 이용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거 빼기 이거면 이거 더하기 이걸 해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거야. 실수했더니 모양은 진짜 거지 같지만 실수 부분이 어떤 분수인지 허수 부분에 적혀야 되는 분수는 어떤 분수인지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때 허수 부분이 0이 되게 해주려면 분자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무리한 거고 여기 이것도 결국엔 또 선생님이 또 저 중간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정답을 구해버렸지만 풀이하는 과정 잘 보고 이해했다면 무식하게라도 풀어. 무식하게라도.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무식하게 풀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걸 푸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제일 쉬워 보여 선생님도.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 이거 풀 때 해설 보면 선생님도 알 수 있겠지만 해설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걸? 이거를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짧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을 거예요. 어떻게 넘길까? 질문 받을까?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 질문. 그럼 물어볼게. 1번 문제. 실근이니까 D가 0보다 어떤 거야? 크거나 같은 거. 그런데 명심해. D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는 K범위 잘 찾았다고 쳐. 그런데 그 K 중에 절대 누가 있으면 안 되지? 1이 있으면 안 되죠. 맞아. 왜? 2차 개수가 K-1이거든. K가 1이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 맞아? 근데 문제도 2차 방정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D가 0 좋아요. D가 0 이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K 값의 범위를 찾았는데 그 찾은 범위 중에 K가 1이 되는 범위가 있다면 그건 빼놔야 돼. 근데 1이 되는 범위가 있었던 것 같아. 1번의 정답을 보니까 이것만 적으면 오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정답 안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나 봐. 그러니까 1은 빼놔야 된다. 두 번째 문제. K에 관계없는 거 이용하는 거야? 중근 먼저 이용하는 거야? D가 0인 것도 이용하는 거 맞아? 그리고 그 D가 0이라고 정리된 식을 K를 갖고 있는 녀석과 갖고 있지 않은 녀석으로 정리해서 한 등식으로 푸는 거 좋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소분해하지? 세 번째 이소분해하는 방법. 내림차순. 이건 선생님이 한 번 더 풀어줄게. 중요해요. 꽤나. 그리고 질문 안 했지만 못 푸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도. 과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전체 학생들 중에 한 명도 빠져서 3번 문제를 질문 필요 없는 학생들이 있는 게 맞나? 질문 없는 학생? 질문 없는 게 맞는 거야? 그럼 진짜 역대급 실력을 갖고 있는 반일 텐데 아닐 거야. 내림차순 1차 yx 보이고 마이너스 1x도 보이네요. 상수항 마이너스로 묶어줄게. y제곱 플러스 2y 묶어주면 마이너스 2y 상수 k도 묶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k. 이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 복잡하거든. 여러분들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럴 일 없으니까 지금 풀어주는 거. 어디가 핵심이지? 여기가 핵심이야. 이거 인수분해 지금 됩니까 안 됩니까?
K 때문에 안 되지. 그런데 찢어놓긴 해야 되거든. 찢어놓긴 해야 돼.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할 때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치고 문자 잡으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수업 때는 알파하고 베타로 잡았던가? 뭐 중요하냐? 됐니? 그럼 이제 봐. 2x제곱 찢었지? 요거 인수분해했다 생각하고 찢었어.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뭐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하나 붙여야 돼. 아무 데나 붙여도 돼. 이 숫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 데나 붙여. 이렇게. 됐어요? 됐니? 그런데 붙이고 보니까 잘 봐. 이제 크로스에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몇 i가 되죠? 2y. 여기는 플러스 몇 i가 돼? 1y가 돼. 마이너스 2y랑 1y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y가 될 거라 아무 데나 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는 어디 붙었어야 되는 거야? 위쪽에 붙었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관계식 찾으러 갈게. 먼저 요거 전개한다. 요거 전개하면 y제곱. 마이너스 따로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전개하면 y제곱. 여기 몇 i 나오지 이거? 마이너스 ay랑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은 a 플러스 by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게 몇 i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2y랑 같아요. 첫 번째 식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이거 전개하면 상수항 뭐 나오지? 아니 일단 전개하면 a, b 그게 상수항이었던 마이너스 k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끝.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갈게. 여기로 넘어갈게요. 요렇게 곱하면 몇 i 더하기 몇? 2y 마이너스 2b. 요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y 플러스 a. 그게 뭐가 돼야 되지? y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곱해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 선생님 x는요? 그 x는 요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x들 때문에 여기 x 있는 거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들하고 얘네들만 곱해서 만드는 게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식 어차피 1i에 아까 맞춰놨으니까 누가 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내용으로 요렇게 해서 a값 b값 먼저 찾고 a값 b값 찾은 거 곱해서 마이너스 k라도 풀면 k값 나오는 거 있겠지. 솔직히 이 문제 자신 없었던 친구들 빨리 풀게 해봐. 선생님한테 감출 필요 없어. 선생님은 뻔히 아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문제 풀 수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풀면서 10문제 이상 틀릴 리가 없어.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포기를 들지 마. 감추지도 말고. 자,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문 3번이요. 3번 가볼까? 그래, 3번 문제 많이 어려웠지. 이 방정식의 두근을 누구라고 그러는데? 알파 n, 베타 n.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부르겠대요. 그럼
문제 더 보지 말자. 써먹을 거 있지. 근거겠지 거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n분의 1.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어라 n 약분되겠네. n-1만 남겠는데요. 이렇게 저거 분명히 써먹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가볼까? 이때 질문 알파 2분의 1부터 알파 6분의 1까지 베타 2분의 1부터 베타 6분의 1까지 이건 요령이야. 문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게 알파 베타 짝인데 알파끼리만 베타끼리만 따로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짝을 먼저 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잘 들어줘. 우리 이렇게 생긴 모양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모양을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있지 얘들아. 이걸 계산하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뭘 할 거냐면요. 나 이거 가지고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이라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 이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모양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이거의 정답이 한 번에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3 집어넣고 풀면 한 번에 이게 나오는 거고, 4 집어넣고 풀면 한 번에 이걸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모양을 먼저 만들면 돼. 그럼 천천히 만들어 보자.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n 곱하기 베타 n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으로 통분되나요? 네. 그런데 이거 얼마나 그랬지? n-1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요거 뭐라고 그랬지? n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번분수 외워두면 나쁠 거 없다고 미리 좀 외워두자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n-1은 1분의 n-1이고 분자는 n분의 1이니까 분모분의 분자분의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되어 있는 번분수는 안쪽끼리 곱한 게 분모예요. 바깥쪽끼리 곱한 게 분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모양 한 번에 계산해 보려고 알아봤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뭐랑 같았느냐? 요거랑 같았다. n-1 곱하기 n분의 1이랑 같더라. 이게 누군가 궁금해서 계산해봤더니 얘랑 같더라. 선생님 n-를 먼저 적어도 상관없지. 됐니?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얘들아 요거 구하고 싶으면 n자리 누구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n자리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2분의 1. 나 이거 구하고 싶으면 n자리 누구 집어넣으면 되니? 3 집어넣으면 돼.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n자리에 3 집어넣는 게 얼마예요? 6분의 1.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나니까 12분의 1. 얼마까지 집어넣어야 되니 이거? 6까지만 집어넣으면 되나요? 그럼 다시 5 집어넣으면 20분의 1. 마지막 6 집어넣으면 30분의 1. 이거 통분 누구랑 해주지? 60으로 해주면 되겠네. 60으로 통분해서 대체해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상당히 낯선 문제였을 거라, 이런 문제는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어떤 누구도 못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야. 하지만 이해는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사실. 얘기하시고, 또 질문 있는 사람? 4번 문제. 다음 번 중에 누구는 알파벳이라. 이거는 사실은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긴 해. 보세요.
보세요. 이거 이 문제 처음 본 친구들은 이게 몇 년 전이었더라? 3년 전인가 4년 전 가온고 문제 숫자도 안 바뀌고 똑같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수업 선생님한테 들었던 친구들은 정말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친구들 정말 실력도 안 되면서 등급이 되게 잘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이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만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 먼저 생각을 해봐. 이거 지금 인수분해서 풀고 싶단 말이야. 전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전개하려니까 끔찍하지. 999의 제곱을 계산하려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방정식의 두근이 x하고 알파라는 거. 잘 봐봐. 전개 안 할 겁니다. 이게 선생님 말 잘 들어. 이게 전개됐다 쳐. 그리고 그 전개한 걸 인수분해했다고 치면 그 인수분해는 이렇게 됐겠죠. 선생님 전개하는 거 두려워 못하겠어. 그런데 이거 두근 알파하고 베타라잖아. 그럼 뭔 말이야? 이 녀석이 어찌됐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 맞아? 여기 이게 돼? 네.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이식하고 이식이 같은 식이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 문제. 뭐 묻는 문제야? 알파 마이너스 999랑 베타 마이너스 999. 알파 마이너스 999랑 베타 마이너스 999의 곱을 찾는 거잖아? 근데 이 시간 방식이 좀 비슷하거든. 맞아? 요 모양 만들고 싶으면 엑셀에 무너지면 비슷한 모양 나올 것 같아. 맞아. x에 이거 항등식이잖아. 이 식하고 이 식 같은 식이니까 이 식의 x 자리에다가 999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넣어볼게. 999 넣으면 얼마지? 0. 999에 마이너스 2배에서 999 빼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999는 999 마이너스 알파 999 마이너스 베타. 선생님 분명 여기다 999 넣어서 계산한 거다 이거. 맞지? 맞아요? 그런데 봐. 모양 비슷하잖아. 여기 부호 어때? 반대지? 이것도 부호 반대지? 그럼 어떻게 주면 돼? 둘 다 부호 마이너스 한번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결국 몇 번 빼는 거니까? 2번 빼는 거니까 결국 문제가 물었던 알파 마이너스 999, 베타 마이너스 999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전개, 근거계수의 관계, 인수분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제가 원하는 모양의 정답은 마이너스 999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 짓자 우리. 근데 여러분들 쉬면 안 되지. 방금까지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푸는 방법을 알게 됐던 문제들 빨리 마무리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이거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2번 곱해주니까 이거 다시 플러스가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성수가 같은 식이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마이너스 999. 자 봅시다.
질문 몇 번? 1번? 지혜야 몇 번? 누가 질문했어? 1번? 함수 쪽? 함수 쪽 맞아? 방정식 쪽 함수 쪽? 어? 하던 페이지 1번? 오케이. 이것도 거의 외우듯이 푸는 거지. fx라고 하는 2차식을 여기 되게 해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이 4래. 선생님이 설정한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볼 거고 그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게 4라고 얘기했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그렇다면 이 f를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값은 알파를 넣었을 때와 베타를 넣었을 때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고 계셔야겠죠. 맞나요? 알파하고 베타가 들어갈 때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나왔어. 이번엔 f에 2x-3을 넣어서 0을 만들고 싶대. 그런데 말했잖아. 이것도 똑같은 f라고. 그러니까 얘도 0 되고 싶으면 f에 들어온 숫자가 결국엔 뭐하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2x-3이 이 f에 들어가는 얘가 결국엔 알파, 결국엔 베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의 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걸 x로 정리해 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3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 맞나? 맞습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네들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4 넣어서 풀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경험이 있던 친구들한테는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문제였어야 합니다. 자, 함수 쪽 질문 4번 문제 가볼게. 4번 문제.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1의 두 교점을 각각 PQ라 하자. 점 마이너스 2,3이 끝점을 제외한 선분 PQ 위에 존재한다면 문제. 오늘 풀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 올라간 포물선이 있어요. 잠시만. 다 됐어? 다 된 거야? 잠깐만. 몇 시간 동안 거야, 너 지금? 3시간 반 정도 됐나? 고생했어. 또 마무리까지 잘하고. 큰 혈력 과제됐던 거? 노감수 쪽도 이쪽이 과제였나? 아니면 과제는 안 했나? 그래? 노감수
자, 4번 문제 가보자. 그래프 모양 언급해줄게. 문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랑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치? 그 교점의 이름을 P하고 Q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PQ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얘들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거든. 맞습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끝점을 제외한 이 점과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요 끝점을 제외한 이 선분 사이 어딘가에 점이 이렇게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선분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P하고 Q 끝점은 제외하고 선분 안쪽에 붙어있는 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정수 K는 제일 작은 수가 얼마가 되겠냐를 묻는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줄 건데 그때마다 뭘 하고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저거 뭐 하고 싶어서 저렇게 만든 거게? 교점에 맞아. 이 방정식의 두근이 누군지 알아? 이 방정식의 두근이 점 P의 X 좌표, 점 Q의 Y 좌표인 거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방정식인 거야. 저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P와 Q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석을 어떻게 좀 되느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조건은 이 두 근 사이에, 결국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조건은 두 근 사이에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4번 문제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함수들끼리 만나는 교점을 PQ라고 부르겠대. 그런데 그 PQ의 양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선분의 안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만들어낸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 여기가 알파인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베타인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푸는 거야. 이 문제가 오늘 푸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거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뽑아내기, 해석해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풀어볼게. 넘깁니다. x의 제곱 넘기면 플러스 x,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지금부터 푸는 것도 쉽진 않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2차식을 y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는 0이라는 건 이 함수의 x축과의 교점. 헷갈리도록 잘 들어. 뭐야? 아까 이게 2차 함수였는데 뭐가 갑자기 이 2차 함수지? 아니야. 이제 이거랑 관련 없어.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것만 가지고 풀 겁니다. 이걸 정리한 방정식이 이거고, 이 방정식이 0이 되게 해주는 답은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을 구한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다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부터 누구냐?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의 x축과의 교점.
그 x축과의 교점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이제 정답 나오거든? 결국 어떻게 많이 주면 되느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만 되면 내가 이 점을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꼼선을 그리잖아? 그럼 무조건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놓이게 됩니다. 문제가 원하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결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결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결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 결과가 음수가 되면 된다. 그래서 K가 크면 된다. 3보다. 3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정수를 물었던가? 그래서 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는데 풀이는 지금 했지만 솔직히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나중에 또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자신이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이럴 때 뭐라 그랬지? 이럴 때는 그냥 넘기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하면 되고 도저히 지금 내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가 본인 실력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포기하라니 이거 괜히 포기하기 싫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문제 생각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열심히 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알 때까지 공부해봐. 실력도 안 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괜히 이런 문제 하면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를 공부할 시간 죽일까봐. 다른 것도 열심히 해서 더 문제를 점수를 잘 받을 생각 안 하고 괜히 어려운 문제만 고민해가지고 붙잡고 놀아서 시간 낭비할까봐 하는 얘기지. 이 문제는 곧 죽어도 알아야겠다. 이 풀이 내가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가가지고 이해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하면 돼. 말리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표기 좀 부탁할게요. 자, 또 질문? 3번 문제 가볼까? 3번 문제 지금 선생님이 대충 보니까 이거는 다들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어. OA와 OB의 길이가 1대 2랍니다. 여기다 적을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된대요. 그럼 선생님이 또 방정식 하나 만들 건데 대답 잘 해주세요. 나 이거 뭐 구하고 싶은 방정식이지? 두 함수, 직선과 꼼선의 교점의 x표 구하고 싶은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근이 누군지 알아? 이 녀석의 두근을 내가 해볼게. 알파하고 베타를 해볼게요. 여기가 알파인 거고 요 점에 x좌표가 베타가 나올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 함수끼리 연립해서 만드는 방정식입니다. 해결되니? 그런데 몇 대 몇이래? 1대 1합니다. 그럼 솔직히 여기까지 보여줄 이유 없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해줄게.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은 90도 같이 갖고 있지. 막곡지각으로 같은 각도 갖고 있지. 빗변의 길이가 1하고 2지.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다 아니다? 닮음이 같다. 그 말은 이 빗변의 길이가 1대 1이라면 밑변의 길이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2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베타 쪽 길이가 알파 쪽 길이보다 몇 배가 더 길어야 된다? 2배가 더 길어야 된다.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한다? 이게 1대 2이므로 잘 봐야 돼.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알파와 베타 대신 누구 넣어주면 되게? 아니 저렇게 싫다는 거야. 아, 마이너스, 그렇지. 오, 길이도 2배가 돼야 되지만 부호도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자. 이거 이쪽으로 넘길게.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2알파니까 근거계수 관계 쓰는 거야. 두 근이 하면 얼마? 마이너스 알파는 근거계수 관계면 누구? 마이너스 k. 두 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은 근거계수 관계면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알파 제곱은 얼마? 1. 알파는 그럼 얼마? 풀마 1. 그런데 꼬라지 마. 알파는 뭐가 맞겠어? 1이 맞겠지. 내가 잡은 알파의 위치 보세요. y축의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알파는 풀마 1 중에 1. 그럼 알파가 1이라면 k는 뭐였겠나? k도 1이었던 거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던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 아까 4번 문제도 어렵지만 이것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면 선생님은 누가 물어봐도 3번이라고 말할 거예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문제가 욕심난다? 하세요. 선생님 하는 거 좋아해. 실력이 많이 부족해. 이 중에 솔직히 선생님 생각으로 저 문제 봐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부족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하겠다고 욕심 부리면 선생님 그 친구 되게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 아니야. 다만 안 해도 된다고 말했던 이유 오해하지 마. 저런 문제 고민하는 동안 꼭 맞출 수 있는 문제 공부하는 시간 뺏길까 봐 하는 얘기라. 다만 이런 문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실수 없이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질문 더 받아? 페이지 넘겨. 넘깁시다. 이거. 다음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2번? 2번씩 잘 써야지. 이거 가격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면 안 될 텐데. 중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서 알게 된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네.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어떤 상품의 가격, 물건의 가격이 있대. X% 올리겠대. 그럼 상품을 판매하는 양은 줄어들겠죠. 가격 올라가면 줄어들겠죠. 근데 그 줄어드는 비율이 0.6X%랍니다. 이때 상품의 판매 가격을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올릴 때 어쨌든 올리긴 올리나 보다. 판매 금액이 최대가 돼. 밑줄 봐. 판매 금액 밑줄. 판매 금액 어떻게 구하는 거지? 가격 곱하기 판매량 적어주세요. 혹시 모를까봐. 경제관념이 1도 없는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 판매 금액은 상품 하나의 가격 곱하기 판매 개수, 판매량이야. 그럼 가격 몇 퍼센트 올린다고? X% 올린다. 잘 봐. 이거 계산 잘해야 돼. X%를 올린대. 선생님이 또 수업할 때 또 신발, 물건 가격을 해볼게. 10만원짜리 운동화 있습니다. 10% 올리겠대. 이 운동화의 가격 얼마죠? 11만원이야. 올라간 가격은 얼마지? 만원이야.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자꾸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가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표현해서 계산하길 바라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맨날 이걸 계산하길 바라는 문제 나오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하고 앉아있어. 무슨 뜻인지 알아? 10만원에다가 10% 올려서 자꾸 100분의 10만 곱하고 앉아있다고. 이런 만원밖에 더 나와. 문제가 뭐냐면 어떤 운동화의 가격을 10% 올려서 얼마 올랐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10% 올라서 얼마가 됐느냐를 물어. 이걸 묻는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X% 올라서 얼만큼이 더 올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올라서 얼만큼이 됐냐를 묻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10% 올린 금액을 찾고 싶으면 100분의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얼만큼을 더? 1만큼을 더 더해야 돼. 이거잖아. 10만 더하기 10만 곱하기 100분의 10. 원래 가격 더하기 올라간 가격 10만원 더하기 1만원에서 11만원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10만원이라고 하는 그 크기에다가 곱해야 되는 건 100분의 10이 아니라 누구까지? 1까지. 요게 원래 가격. 요게 올라간 가격. 그래서 합치면 올라가서 얼마가 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제발 이 얘기를 바라해. 이게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가격은 X%면 분수로 바꾸면 얼마지? 100분의 X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명심해. 이만큼을 요게 원래 가격, 이게 올라간 가격 합치면 올라가서 이제 얼마에 팔게 된지를 알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랬더니 판매량은 얼마큼 줄었대? 판매량은 0.6x% 감소한다고 했거든. 그럼 이것도 해볼게. 잘 봐. 이번엔 줄어든 거야. 똑같이 운동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0만원짜리 운동화가 있어. 10만원짜리 운동화가 있어. 더럽게 안 팔렸나 봐. 그래서 20%를 할인을 하겠대. 다운을 시키겠대. 줄이겠대.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죠? 8만원. 문제가 원하는 건 8만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계산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지. 문제가 원하는 건 얼마가 줄었느냐를 묻질 않아. 줄어서 얼마가 됐느냐를 묻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이 8만원이라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원래 가격에서 줄어든 가격만큼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서 곱하긴 곱하는데 100분의 20만 곱하는 게 아니라 1-100분의 20을 곱하는 거야. 원래 가격 10만원에서 줄어든 가격 2만원을 뺐더니 8만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 판매량이 있을 텐데 몇 퍼센트 줄었다고? 0.6x%. 퍼센트로 바꾸면 얼마 되는 거지? 100분의 0.6x 되는 거 맞습니까? 퍼센트는 100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분자 쪽 0.6 마음에 안 들면 분모문제 얼마씩 곱해서? 10씩 곱해서 나 1000분의 0.6x로 가면 1000분의 6x로 적을게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것만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이것만 곱하면 여기서 이만큼이 됐을 때 요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얼만큼이 남았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1을 빼준 걸 곱해야 된다는 거지. 잘 안 된 사람은 외워. 가격이 올랐다. 판매량이 증가했다. 뭘 인상했다 하면은 1에다가 인상된 올라간 퍼센테이지를 분수로 바꿔서 더하고, 가격을 내렸다. 판매량이 줄었다. 뭐가 내려가는 입장에서 표현이 들어오면 그 내려가는 퍼센테이지를 1에서 뺀 걸 곱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 1에서 더한 값과 1에서 뺀 값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판매 금액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 네.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어디로 블록한 2차 함수 나올까? 어디로 블록한 2차 함수? 저거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나올 거 아니야. 2차 개수가 음수일 테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질문 뭐였게? 질문 뭐야? 최대. 그러니까 여기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 그 최대가 되기 위한 x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전개해서 뭐 해주면 돼? 꼭수점 찾을 수 있는 모양이 무슨 모양인데? 표준형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또 신기한 건 저거 표준형 만들려면 못 만든다. 진짜 미치겠어. 1번만 보여줄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얼마? 10만분의 6x제곱 맞아? 그 다음 100분의 x 이건 마이너스 1000분의 6x 100분의 x는 1000분의 10x니까 1000분의 10x에서 1000분의 6x 빼면 1000분의 얼마? 4x 상수함은 얼마죠? 1 곱하기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표준형 만들잖아. 아니 이 분수라고 못 만들고 앉아있어. 얼마나 먹는 거야 이거? 10만분의 6으로 묶는 거야. 그럼 10만분의 6으로 묶었을 때 이게 얼마가 되는지 계산 잘 해봐.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니까? 못한 친구들 선생님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이 교과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8년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년, 6년째 똑같은 수업을 고1 학생들이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웠는데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10만분의 6으로 묶으면 얘 얼마 되게 물어보잖아? 지금 다 뻘뻘 흘리면서 대답 못한 친구들 많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야? 요거 2개 곱한 게 이게 되면 되잖아. 요거 2개 곱한 게 이게 되면 돼. 그럼 요거 2개 곱한 게 이거니까 요거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양변을 마이너스 10만분의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만분의 6으로 나눠서 약분하고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 다음 이 녀석의 절반 제곱 이용해서 완전 제곱한 거 표현해주고 1은 냅두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 만들고 요거 남아있는 얘랑 곱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다시 계산하고 그때 여기 완전 제곱식 된 모양을 보면서 이게 얼마인지를 말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해 줄게. 정답이 3분의 100이거든? 이게 어떻게 정리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정답이 3분의 100이 된 겁니다. 정리 잘 해보세요. 여기 좀 지저분하게 됐지만 부탁할게. 어차피 선생님이 계산해줄 마음이 없었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납득시켜줬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나머지 이외 작업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말 진리야 진리.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치? 10시간만큼 공부한 사람한테는 딱 10시간만큼만 공부에 대한 점수만 나옵니다. 절대 10시간만큼 했는데 11시간만큼의 점수 안 나오고 10시간만큼 했는데 9시간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 그럴 리 없어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자,
자, 질문 쓰면 질문 갖고, 없으면 넘길 준비하고. 선생님, 풀이를 좀 유연적으로 한 것들은 마무리를 꼭 해라. 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질문 더 받아 넘어가? 몇 번?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의 핵심은 일단 이등변이라는 거 잘 보고 있지? 이등변처럼 안 보이긴 하네. 자, 밑줄 그을 준비하세요. 선생님 저기 6이 아니라 8 아니에요? 잘못 적었군. 밑줄, 맨 마지막 줄, 넓이의 최대값. 거기다 밑줄 쓴데 적어놔. 1번, 넓이 표현하기. 2번, 최대값 구하기. 넓이 표현하고, 표현한 거 보면서 최대값 구하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시험 보면서 예상 무조건 했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는 중간고사에서 최대값 문제 나오면 무조건 몇 차함수 문제라고 했어? 이거 여러분들 넓이 표현하잖아. 2차함수 나올 거예요. 그럼 2차함수 그래프에서 최대값 찾아주면 돼. 갈게. 넓이 찾는 거지. 넓이 찾으면 뭐가 필요해 얘들아?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이 다 알잖아. 뭐 곱하기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럼 가로하고 세로를 표현해야지. 문자로. 생각을 해봐. 직사각형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는지 길쭉하게 만들었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어쨌든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이 다양할 텐데 그 중에 제일 큰 넓이를 갖고 있는 직사각형이 누구냐고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게 가로하고 세로라면 선생님 문자 설정을 할게. 선생님은 지금 요거 닮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거든. 그래서 나는 요거를 x로 둘 생각이에요. 됐니? 그럼 가로의 길이 벌써 나왔는데? 가로 얼마야? 봐봐. 설정하지 마. 바로 끝나죠. 가로 2x야. 이 길이 2x잖아. 이게 가로잖아. 이제 누구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세로만 찾으면 돼. 어떤 문자 이용해서? 끝까지 저 x라는 문자 이용해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세로인데 이게 도대체 몇 x일까를 알아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높이와 밑변이 6대 얼마? 6대 얼마? 4. 그러니까 몇 대 몇? 3대 2. 그러면 이것도 닮음일 테니까 몇 대 몇? 3대 2겠죠. 근데 또 대답 못할 거 겁나네. 여기가 있으면 3대 2면 여기 몇 x지? 2분의 3x가 맞겠죠. 그래서 3대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세력이 이렇게 찾았네. 전체 높이가 얼마였더라? 그럼 이 길이 얼마지? 봐봐. 벌써 끝났잖아. 그래서 넓이는 뭐죠? 이거 곱하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몇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몇 x? 12x. 표준형 빨리 항상 가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마이너스 4x면 마이너스 누구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내보내면 플러스 10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결론 x가 얼마일 때? 이거 어디로 보는 건포물선이야? 위로 보는 건포물선. x가 누구일 때? 2일 때. 봐봐.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종류가 되게 다양했을 텐데 그 중에 요 길이를 2로 잡았을 때 만든 사각형이 다른 어떤 사각형보다도 넓이가 제일 크게 나온다. 얼마까지 나온다? 이 넓이가 12까지 나오게 된다. 이거 말고 얘보다 길쭉한 사각형, 얘보다 납작한 사각형은 넓이가 12보다 작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찾는 게 뭐야? 가로의 길이 찾는 거예요?
아, 넓이의 최대값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이게 맞는 거죠. 12가. 그 다음 지금 방정식 쪽에 오메가 파트하고 뒤쪽에 연립 방정식은 우리 월요일날 진도 질문 받을 예정이지. 그거 먼저 하게. 일단 1번, 2번, 3번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끝내도록 할 거니까 페이지 넘겨보세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첫 번째 1번, 2번, 3번 중에 질문 있는 사람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었던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 여러분들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차 방정식? 아니,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 방정식 맞아요? 됐니?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걸 인수분해 솔직히 안 돼. 대신 보기차 방정식의 모양이니까 한 번만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 몇 차 방정식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되는 거지. 잘 봐야 돼. 내가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떠볼게.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t값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럼 t는 알파 또는 t는 베타 나오는 거 맞니? 근데 그 t가 원래 누구지?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t는 알파, t는 베타인데 그게 사실은 x제곱은 알파, x제곱은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 풀마 루 r이랑 또는 안 적었네 계속 풀마 루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답이 나오는 거야? 4개. 다시 K가 누군지 몰라서 나 구체적으로 진짜로 이거 인수분해 못하겠어. 못하겠지만 어쨌든 치환해서 2차 만들었고, 이것도 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풀었다고 가정을 한 거야. 풀었다 치자고. 그렇게 나온 답을 가지고서 최종 정답 4개를 찾은 건데, 밑줄 그어줘.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4개의 실근. 그럼 이게 허근이 아니라 2개의 실근이라는 얘기고, 이게 허근이 아니라 2개의 실근이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2개의 실근과 여기 있는 2개의 실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실근이라고 말을 했던 거야. 맞아? 그러려면 얘가 실수가 되려면 알파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양수가 돼야 돼. 베타도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보고 내려야 되는 결론이 이 방정식의 두근으로 생각했던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다른 크기의 양수가 돼야 되더라. 이게 둘 다 양수가 돼야 풀마 루알 붙이면 실수답 2개, 풀마 루트 베타로 대답하면 실수답 2개, 알파 베타가 다른 수기 때문에 이 답도 다를 거고, 그래서 4개의 실수답이 나온다는 얘기. 맞아요?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마무리 뭘로 했었어? 이게 둘 다 서로 다른 양수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근거기수 관계에 의하면 2에 k 플러스 1인데 이거 무슨 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요. 양수끼리 나오는데 양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의미하는 근거기수 관계 k 플러스 3은 무슨 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양수끼리 곱할 거니까. 세 번째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말 선생님이 그때 풀게 했을 거야. 이 양수라는 말에는 실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내용. 그래서 요거 가지고 k범위 찾으시고, 요거 가지고 k범위 찾으시고, 그 다음 이거 가지고 k범위 찾으신 다음에 그렇게 나온 세 종류의 k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끝까지 풀어줘 볼까? 끝까지 풀어줄게. 첫 번째 암산 가능해? K는 누구보다 크다. K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체크할 거야 좀 이따가. 두 번째 K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세 번째는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 이제 짜서 판별식 가능하지? 4분의 T로 가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K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번 시험 범위가 2차 부등식이 아닌 친구들은 여기서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뭐지? 이 어째서 진동이 계속 오는 거 뭐니? 대박. 선생님 이제 10억 100이 넘었어. 아 이러면 이렇게 막 진동이 오는구나. 혼자 흥분하고 앉아있네. 자 그래서 자 그래도 부등식 우리 선행했으니까 이거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그럼 그래프 중에서 풀 거야. 여기 K축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이소은이 암산 가능하지? 암산 가능했다면 절편 두 개 좀 말해줄래? 누구하고 누구? 2하고? 아닌데? 마이너스 2하고 1일 거야.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이지? 0보다 큰 쪽이라면 이 그래프가 K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 묻는 거니까 여기 찾는 거야. 그래서 3번 얘들아 분명히 말했어. 이번 시험 범위가 2차 부등식이랑 관련 없는 학교 학생들은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 노력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던가 K가 1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던가 1보다 큰 쪽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번의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왜? 이거 만족하는 조건이 이거니까. 색깔별로 해볼게.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얀색 데리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할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흰색뿐만 아니라 노란색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던가 1보다 큰 쪽.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색깔별 행색 보여?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을 다 데리고 있는 게 어디죠? 여기에.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K가 1보다 크다고. 질문은 뭐였냐면요, 몇 번 풀고 있었어? 2번. K가 그래서 K는 1보다 크다니까 끝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풀고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이 분명히 금요일날 수업 때 이렇게 얘기거든? 모르겠으면 넘겨도 된다고 얘기했어. 근데 말했듯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싶다면 이 풀었던 문제들 가지고 한번 노력해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뭐 좀 싫어하니까 쉬어야겠다. 어쩐지 머리가 좀 아픈 거 같더라고. 선생님이 뭐 심박수 지금 100이 넘어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진짜 여러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 간절해.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높은 정도로 수준으로 간절하겠지만 선생님도 그게 못지 않거든. 제가 끝까지 최선 다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그 결과가 좋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으니까 최선만 좀 다해주세요.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선생님 중간중간 풀다가 말았던 문제들 꼭 마무리하시고 월요일날 방정식 마무리하고 그렇게 남은 시간 보내보자고. 그리고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 쪽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 선생님 좀 미리미리 찾아와.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야, 수고들 했다. 영철이 왜 죽었어? 또 학원 가야 돼요, 진짜. 아니야, 너무 고생했어. 너무 싫어요. 여기 고생했고. 아저씨.